자, 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을 가리키는 배진철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피트 시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였어요? 수학이었겠죠, 당연히. 예, 물리는 아니죠. 예. 한 2등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물리가?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왜 수학 물리가 왜 어렵냐? 특히 이제 물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근데 물론 과학 과목이라는 게 다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목이 맞아요. 근데 특히 이 물리라는 과목은 그런 논리성과 체계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단계적으로 하나씩 개념을 밟아가면 물리를 할 만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죠.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는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문제 이해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못 풀어요. 이거는 그 학생의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단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가 물리의 실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인인데 그거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거를 이어갈 거냐.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풀 거냐. 자, 얘를 풀고 요걸 풀고 얘네들이 합쳐진 문제를 하나 풀고 그런 구성을 하는 게 제 고민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이런 거죠.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거쳤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학습 능력이 다른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매번 체크를 합니다. 저를 그걸 봐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막 강의하고 이게 아니라 저도 그걸 항상 체크를 해요. 학생들의 학습 능력, 이해도 이런 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러한 순서를 잘 지켰을 때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이해력,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학습 순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간단한 거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물체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자, A, B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B를 그죠? F라는 힘으로 끌고 가요. 그 얘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 자, 만약에 A와 B가 마찰력이 없다면 미끌미끌하다면 얘를 탁 잡아 빼면 A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툭 떨어지겠죠. 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A가 B를 따라온다는 거는 딱 했더니 둘이 같이 와. 둘 사이 마찰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마찰력을 어디로 받아야 되냐? 그러면 A는 마찰력을 이쪽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선생님, 마찰력은 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갑시다. 이 친구는요, 뭐만 알고 있냐면 이 마찰력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딱 머릿속에 틀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립니다.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이 그림 한 번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건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인데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 잠깐 보세요. 자,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어때요? 뒤에 받침대 놓고 걔를 탁 밀면서 앞으로 박차고 나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뒤로 밀면서 내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얘도 해볼까요? 신발과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없으면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빙판길이면 못 걸어가죠. 마찰력이 있어야 걸어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기억할 거. 마찰력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아까 했던 거 뒤로 박차면서 간다 그랬죠? 내가 땅을, 그러니까 땅에다 표시해야 됩니다. 땅을 미는 거예요. 뒤로 밀어야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야 내가 앞으로 힘을 받습니다. 내가 땅을 뒤로 미는 힘이 있죠? 그럼 반작용. 땅은 나를 앞으로 밉니다. 근데 이 힘이 바로 마찰력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찰력이 있어야 걸어간다 그랬고 내가 얘를 밀었을 때 얘가 나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난 앞으로 가는 거야. 이게 마찰력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 마찰력이 이동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찰력은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아니라 얘처럼 나를 앞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 마찰력 자체가 추진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마찰력이 추진력이 돼서 나는 앞으로 걸어가는 거니까 아 얘는 앞으로 작용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 거죠. 내가 힘을 뒤로 받는데 앞으로 간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살짝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마음의 부담이 덜어요. 100% 이해는 못했어도 마음의 부담이 좀 줄어요. 아 마찰력이 이렇게 앞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나 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설명해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해의 문턱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입관이 조금 더 낮아지면서 조금 더 이해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조금 더 학생들이 이해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설명했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이해했다면 신발 그림을 설명하고 하면은 절반 이상 70% 80%가 이해를 해요. 물론 끝까지 우긴 애들도 물론 있어요. 아니다 무조건 마찰력은 반대다 이런 학생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또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줘요. 뭐 자동차도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이건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걸 먼저 공부를 하고 아 얘가 나를 앞으로 마찰력이 나를 미니까 앞으로 간다. 아 마찰력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구나. 얘가 추진력이 될 수도 있구나. 무조건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얘 보는 조금 더 마음 부담이 줄죠. 여러분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양자역학을 배울 때 그 책 있죠. 이게 잠 안 올 때 이렇게 보면은 5분 내로 잠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양자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할 때 한 10분, 15분 정도를 리뷰를 해주세요. 복습. 합니다. 물론 복습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러시면서 항상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왜 이렇게 리뷰를 해주는 줄 아냐? 그분 말. 자꾸 들어라. 그죠? 자꾸 듣고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일단은 100% 이해는 못해도 아 저게 대충 저렇게 되나 보다라고 감이라도 생긴다. 그럼 조금 감이 생기면 조금 마음의 부담이 덜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얘가 할만한가 라는 생각이 든대.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땐 몰랐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턱, 물리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다 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하고 교과서가 안 맞아. 선입관. 그 마음의 벽, 선입관 이런 거를 좀 낮춰줘야 돼요. 자꾸 예를 들어주고, 그죠? 이걸로 설명하기 전에 다른 거를 잠깐 살짝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문턱을 자꾸 낮춰. 그리고 나서 이제 본 메인 내용으로 가요. 그러면 확실히 학생들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딱 보면 이게 뭐냐 이렇게 싶기도 하고 이게 수학이냐 물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강의에서 제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 순서예요. 그래서 예제의 순서. 그러니까 제 교재에서 들어간 예제나 이런 설명 같은 거는 그냥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예제 막 아무거나 이거 기출문제네 풀어줘야지 이러지 않아요. 기출문제는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순서대로 예제를 풀어야 이 학생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할 때 예제만 쭉 다시 풀어봐도 복습이 될 수 있게끔 그걸 신경 써서 제가 예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얘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대답은 잘 하는데 그 질문을 받다 보면 이제 이 학생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잘못됐다.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꼭 집어서 얘기하죠. 물론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죠.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까. 근데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동생들이 막 진짜 그럴 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안 되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딱 강하게 얘기를 해야 고쳐져요. 어느 세월에 그럼 얘야 그러지 마라 이거 언제 기다려. 1년 2년 뭐 계속 할 거야 아니잖아. 시간이 없잖아. 빨리빨리 고쳐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저를 뭐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저 압니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걸 잘 받아줘요. 본인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알아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게 뭐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잘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제 수업 듣고 있고 뭐 들었던 학생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 더러운 저를 잘 받아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종합반 강의평가가 1등이었습니다. 잘난 척 같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실전 문제 같은 거 뽑아줬을 때, 제 모의고사 봤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 좋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기분 좋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아무 대가는 없지만 보상을 받는 거죠. 제가 그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했던 것들,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은 헛된 게 아니고, 그죠? 그러한 노력이 맞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그 반응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평가를 내렸고, 왜 1등을 줬고, 좋은 강의 평가를 내려줬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는, 여러분도 좀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딱 4가지. 그래서 장황하게 말고 딱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문제 이해가 안 되면 공식 아무리 많이 외워도 문제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학습 능력,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짜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시간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을 제가 연구를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내가 준 숙제를 풀고 그 예제를 따라서 복습했을 때 내 이해력이, 내가 만족할 만큼의 이해력을 얻었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낼 수 있게끔 제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트 시험, 여러분이 이제 물리 공부를 하는 목적은 시험을 보는 거지. 사실은 물리가 좋아요 이런 학생은 없잖아요, 그죠? 시험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막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거 풀고 저거 풀고 이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적의, 가장 적합한,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걸 명확하게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리는요, 개념 공부 다 하고 그다음 문제 다 풀고 이게 안 돼. 개념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 책을 보면 연습 문제보다 본문 예제가 되게 많아요. 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이 다져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말 질 좋은 문제가 필요해요. 그거를 제가 구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곳곳에 적시적소에 그러한 연습 문제, 예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숙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진짜 많이 할수록 좋고 여러분에게 정말 피트 시험과 가장 비슷한, 가장 적합한 그런 질 좋은 모의고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이제 하는 그런 작은 노력이 학생들에게 조금은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에게 찬사를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진짜 20대 초반이고 대부분이 정말 참 좋은 나이인데, 그죠? 좋은 날에 정말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떨 땐 좀 안쓰럽죠. 안쓰러우면서도 더 안쓰러운 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떨 때 보면 학생들이 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고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갖고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고 활짝 웃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그죠? 그 다음을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 단계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따라오길 바라고, 나머지 이런 장황한 거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 단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다 체계적으로 잘 할 수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저도 여러분이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